안녕하세요.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이라는 주제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보기 전에 조금 그 중간수입과 부당해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은 이제 여기에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지금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거죠. 채권자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인 임금은 원칙은 전액을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임금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사유이기 때문에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민법에 따르게 되면 이 근로자가 이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한 겁니다. 다른 사업장에 가서 중간 수입을 이제 얻은 거예요. 취업을 해서 임금 받은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중간 수입을 받은 거죠. 그 민법의 시각에 따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중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용자가 내가 임금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부당해고인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 중간 수입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게 되면은 이중에 지금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간 수입은 공제하고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법상으로는 가능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이 중간 수입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사실관계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학교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를 이제 해고를 했어요. 1984년부터 1990년도까지 해고를 했고, 이제 그 기간 중에 원래 임금이 100이 나와야 되는 근로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해고로 판결났으니까 이제 임금을 100을 줘야 되는 거죠, 매년. 근데 교수의 입장에서는 뭐 그 긴 기간 동안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업장 가서 취업을 한 겁니다. 중간 수입이 있는 거죠. 중간 수입이 약 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장 가서 수입이 있는 거니까 중간 수입을 민법에 따라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 100에서 50을 빼고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중간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해고 기간 동안에 부당 해고 기간 동안에 이 중간 수입을 공제하고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즉 중간 수입의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자, 판례 시각은 자,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을 보시게 되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이제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보통 이제 이것들 우리가 중간 수입이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회사에서 해야 될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중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중간 수입 법에 나와 있으니까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할 때 요 이익의 금액, 즉 중간 수익 금액을 원래 지급해야 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에서 50을 빼고 지급한다. 이건 또 가능한 거냐? 또 중간 수입 공제에 어떤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우리 판례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물론 비판도 있어요. 과연 이걸 그 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장 가서 얻은 이익을 이걸 중간 수입을 그 이익으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서는 이걸 인정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중간수를 공제하는데 휴업수당의 법리를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휴업수당 기억나시나요?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는 설사 중간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안 돼요. 이게 강행 규정으로 의해서 설사 70%에 해당 중간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만큼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휴업수당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임금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그대로 끌어들인 겁니다. 자,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근로를 못할 경우에 하는 거, 그게 휴업이거든요. 마치 해고도 유사하게 본 겁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거니까 이건 휴업수당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적어도 중간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70%에 해당하는 이 금액만큼은 중간수입 공제가 안 된다. 7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휴업수당의 법리를 이 부당해고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에서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한번 판례를 볼까요? 자, 판례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제 휴업하는 경우에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휴업수당이에요. 그럼 휴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휴업은 근로자로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자,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취업이 거부가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를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고도 마찬가지죠. 해고도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것도 휴업에 해당하는 거다, 포함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강의 규정이니까 휴업수당의 한도에 대해서만큼은 자,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가 없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 즉 임금의 70%까지는 중간수입 공제가 안 되고 이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판례를 하나 제시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아니 해고와 이게 휴업수당 휴업을 어떻게 이게 같이 볼 수가 있는 거냐? 해고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된 거고 그죠? 끊어진 거죠, 그죠? 근데 휴업은요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존속이 되고 있는 기간 동안의 문제인 건데 휴업수당 제도를 과연 해고 때의 중간수입 공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해석인 거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금액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그런 금액이다, 이런 옹호하는 견해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당해고한 동안의 중간수입 공제에 대해서 휴업수당의 이 법리를 끌어들인 그 판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이 하나 남은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이제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혀 내가 부당해고 기간에서 근로를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뭐 근로를 한 거다. 요 기간에 대해서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건, 이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중간수입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자,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다른 시기에 뭐 중간수입이 있는 거다, 그걸 공제해서 안 되겠죠.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리도 사실은 당연한 법리인 건데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죄송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